친구들 안녕. 저녁 먹었어요? 저는 과일이랑 과자 먹었어요. 배가 고프진 않아서. 오늘도 날씨 덥던데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그냥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세상이 정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떤 허례허식적인 부분이나 가식적인 부분, 그런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세상이 잠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밝은 세상이다 투명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부분은 그래야 약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도 부당한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언론, 검찰, 정치인들, 그리고 또 재계 인사들 이렇게 합작을 해서 유명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필요할 때 이렇게 부르고 또 어떤 명성이나 그런 부분에 드러나는 부분들보다 취약한 구조에 놓여있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억울하고 그래도 얘기를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자살하게 되거나 그런 부분도 너무 많았고 또 이렇게 다 그렇게 여러 무리들이 합작을 해서 한 사람을 어떤 이슈가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연예인 관련 이슈로 덮어서 연예인은 그냥 매장을 당하든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어떤 기득권의 그런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례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면 가장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박살내버렸거든요. 온 세상은 이미 다 잠이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도 다 그냥 잠을 자는 사람들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잖아요. 근데 그런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뽑아준 거고 그런 임기가 끝나면 내려오는 게 당연한 거고 임기 중에도 어떤 국민들의 요구나 그런 부분들에 반하는 그런 결과들을 내놓거나 늘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이제 필요 없다 내려와라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력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다, 영원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재물을 많이 모으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 희생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여러 사람들의 희생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지금 문화계가 많이 활성화돼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면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각 나라에도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식문화, 한글을 알리고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김치의 날을 만들어서 김치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한식도 김밥, 떡볶이, 치킨, 또 나물류나
어떤 사찰 음식 이런 것들이 또 잘 팔리기도 하고 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관광 또 화장품 산업이나 먹거리, 식거리, 관광, 뭐 숙박업소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언어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창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부분을 이뤄낸 주역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나 보호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늘 항의하고 요청을 하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스스로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또 가해자가 돼서 상대심을 내고 시기 질투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어야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데 바보처럼 그 사람들을 늘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보호막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못난이 같은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그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가 있는데 이런 간단한 상식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 하고 단지 내가 낼 수 있는 상대심, 질투로 인해서 눈이 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이 짧다, 교양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성찰을 하고 내 감정 상태 또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다 치유가 잘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바라보고 내 내면과 깊게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고 내 내면에 자아 성찰이 일어나서 정말로 깊은 나와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이 뭐 뉴스나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부분도 보여주는 면들이 아니라 뒤에는 다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잖아요. 잠이잖아요, 다. 근데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다 있는데 나와서 저한테 하는 거는 뭐 저를 비난하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있고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서로가 있어서 이렇게 공존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저를 공격한다고 그럼 저를 공격하면 여러분은 득이 되나요? 그것도 참 바보 같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나무 일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큰 나무 밑에 작은 아기 나무가 있었는데 늘 불만이었어요. 왜 큰 나무가 햇빛을 가리고 나한테 오는 그런 바람이나 이런 부분도 내가 제대로 느낄 수 없도록 하냐고 늘 불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나무꾼이 큰 나무를 베었어요. 그리고 작은 나무만 남았는데 항상 햇살이 비추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인생에 항상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것만은 아니라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럴 때 어린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런 햇빛을 못 받고 있다고 불평불만을 가질 일이 아니라 이런 모든 폭풍우를 큰 나무가 막아주고 있었던 거구나. 이걸 바보처럼 늦게 안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진짜로 말하고 싶은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꿈과 어떤 비전,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지혜가 있어야 볼 수가 있다. 내가
그런 안목을 가질 수가 있어야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깊이가 있고 지혜롭고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좀 깊이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깊이가 있고 품격이 있어서 대화를 해도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정말로 품격이 있다고 느껴진다. 더 알고 싶고 인간적인 호기심이 생겨서 더 궁금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을까? 나도 어떤 저런 좋은 점들을 배워야겠다. 나한테 없는 정말 큰 매력이 있구나, 장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호기심이 생기고 저 사람이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품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덕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쉬운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이렇게 왔는데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보더라도 진짜 연습생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잖아요. 진짜 요즘에는 유아기 때부터도 방송에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반짝 사라지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을 져주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연습생 생활 10몇 년씩 하고 또 빛을 보지 못하면 그냥 다른 길을 가고 이러면 보장받지 않은 인생은 누가 책임을 져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현역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콘서트를 하거나 뭐 앨범 판매 또 노래를 만들어서 저작권료 기타 사진 판매나 뭐 굿즈나 여러 가지 뭐 옷이나 또 그런 뭐 공연할 때 드는 그런 봉들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수익금의 분배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계약 위반인데 그런 계약서를 작성을 할 텐데 이 계약서가 불법이라면 처음부터 계약이 불성립하는 조건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가. 너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대통령 할아버지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어떤 경제 효과, 뭐 실적 위주 이런 부분으로만 보는 걸 보고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들을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국민의 행복권이나 국민의 권리나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경제 효과, 수익, 실적 이런 거에만 치중하는 숫자에만 치중하는 걸 보고 정말로 사람을 위한 그런 배려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언제나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국민을 봤을 때도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먼저 배려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이 실생활에서 경제적으로 행복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지금 이 주입식 교육이 맞는가 이렇게 교육 제도로 바꾸려고 하고 방법들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하고 이러기에도 너무 바쁠 것 같은데 뉴스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먹방이나 이런 위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할 시간에 저는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꿀 것 투성이고 개선할 것 투성인데 정말로 안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뉴스나 이런 것도 그냥 가십거리예요. 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정책들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슈화되고 기사화된 이것들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인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면은 표층적인 부분이고 아래 부분은 심층적인 부분인데, 이거 표층적인 부분과 심층적인 부분이 일치하는가, 그런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떤 그냥 감정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미워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정보가 이게 맞나, 그런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하고 안 돼 있으면 요청을 하고, 그런 게 우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세계는 하나니까 각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들은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한테 요구하고 자꾸 뭘 해달라고 하고 그러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권리를 잘 지키고 또 챙기려고 하고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국민들의 행복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뽑는 건 인기투표가 아니다. 그래서 감정이 호소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뽑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일을 잘할 사람인가,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당파 싸움이나 이런 부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그릇은 좀 넓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당이 아니라 다른 당이라도 포용하고 좋은 정책이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에서는 이런 안을 냈는데 저런 안을 들어보니까 저 안이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른 당의 안들도 채택을 해서 실행에 옮기고, 이런 좀 마음그릇이 넓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꼼꼼한 부분을 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그냥 여론몰이용이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정말로 맞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온 세상이 다 잠인 거. 네, 저는 이런 세상이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분명히 어렸을 때 성교육도 받았고 직장에서도 성교육을 받고, 또 제가 다닌 직장에서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런 성범죄의 기록을 열어봤을 때 그런 기록이 남아있으면 취업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성추행적인 발언을 많이 하더라. 물론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이면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진짜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런 성적인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무례하고 무식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도덕성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품격들이 없는 것 같다, 교양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참 몰상식하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말도 좀 예쁘게 하고 교양 있게 하고, 저 사람은 말 참 품 있게 한다, 저 사람은 행동도 참 행동도 품격 있게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아하다, 매력적이다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통 화가 많더라고요. 뭔가 물건을 탁탁 버린다든지 세게 막 던진다든지 막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 있는 화가 그런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분노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어떤 행동에도 어떤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품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섣부르게 판단을 하면 그것도 좀 그렇지만 또 어떤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또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눈빛이나 안색, 얼굴빛이나 표정이나 몸짓이나 행동을 하는 거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화가 많아서 분노 에너지가 탁탁 이렇게 행동하는 부분으로 표출이 되는가 그런 것도 다 알 수가 있고 또 작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 그리고 내가 짓는 표정들 손짓 몸짓들은 나의 품격을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게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떤 표정을 짓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보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음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욕을 하고 험담하는 걸 재미삼아서 늘 그렇게 하면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너무 그런 시간들이 아까운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각자 인생의 시간은 다르고 우리가 어리다고 해도 죽음이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죽음이 늦게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 인생 시간은 알 수가 없다. 근데 그래서 저는 모든 순간을 마지막 축제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늘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마지막 만날지도 모르는 이 사람과 오늘 만남이 너무 소중하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게 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는 인연들이 내가 별 생각 없이 말하고 상처를 주고 또는 일부러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인연과의 만남이 그걸로 마지막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플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더 안아주고 내가 따뜻한 손길 한 번 더 줄 걸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만남이 끝이 나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냥 내가 만나는 인연들을 대할 때 모든 순간들마다 진심을 다하고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사랑스럽게 말을 하고 늘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말을 하고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는 산책을 나갔었는데 좀 어지러웠거든요. 그래서 토하기도 하고 막 식은땀이 나서 가까운 데로 갔는데도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길에 앉아 있다가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겨우 와가지고 꿀 2스푼 먹고 좀 옷방에 가서 누워 있었는데 되게 이제 그 옷들이 막 쌓여 있고 이런데 좁은 공간에 누워 있으니까 옷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 공간이 진짜 작은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누워 있기 전에 샤워를 하는데 막 샤워하다가도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누워 있어도 누워 있을 정도도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워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정말로 내가 차지하는 공간은 딱 내 몸의 크기 정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욕실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옷방에 누워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순간이 마지막 축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리가 너무 덧없이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순간들을 위해서 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내 스스로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갖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찾고 내가 받은 사랑과 감사들을 많이 돌려주려고 하고 또 내가 가진 어떤 재능, 장점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과 늘 나누려고 하고 이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죽는다면 그 공간을 차지하겠지만 화장을 한다면 정말로 그냥 한 줌의 재로 남아서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내가 가진 정신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은 내 영혼에 새겨진 지도라서 다음 생까지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많이 어떤 부분에서라도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이런 지적 재산권도 나한테 남는 거고 그런 지적 재산권이나 맑은 지혜와 영혼들 그리고 이 생에서 선연으로 만났던 인연들이 또 다음 생에 그렇게 지중한 인연이 돼서 또 우리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인연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생에서도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때 좀 건방졌는지 어변들을 많이 지어놨나 봐요. 그래서 또 그런 밖에들 어변들은 또 다 달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들을 만났을 때는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저도 막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 인연들이 너무 힘겹기도 하니까 감당하기는 어려워서 그랬는데 이제 자꾸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은 바대로 다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런 인연들을 만났다는 게 제가 더 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이런 어떤 길들을 열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해바라기 스타일이라서 제가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 행복하고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그냥 내가 살아온 삶에서 늘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힘든 시기가 오고 그래서 이제 사랑과 감사를 발견하고 멘토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명도 못 찾겠어서 그러면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아프고 힘들어 보니까 그런 게 너무 견디기가 힘들구나. 그때 나랑 똑같은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럼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고 그런 위로를 해주고 늘 사랑을 주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경청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또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려도 잘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가진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가진 장점들로 친구들을 위로하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대로 또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었고 온 세상이 손안에 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꿈을 꾸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있었잖아요.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또 저랑 만났고 그리고 저랑 또 깊게 만나다가 너무 힘들어 하다가 또 다른 세상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지켜줄 수도 없었고, 근데 이제 또 그 인연들이 남겨놓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자녀들과도 인연이 돼서 또 깊이 있게 가족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인연들은 참 지중하고 묘하다, 신비롭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적을 떠나서 진짜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심장 대 심장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많은 사랑을 주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정말로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이번 생이 처음이라서 살아오면서 힘든 부분이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 계셔서 정말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친구들 콘서트 보려고 뭐 암도 이겨내시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드신 그런 80이 넘으신 그런 친구분들도 이렇게 소녀처럼 엄청 기뻐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되게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어린 친구였는데 뭐 선생님이 되고 또 어린 친구였는데 꿈을 꾸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도 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좋은 방향의 변화들, 그리고 또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식습관, 식문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어린 친구들이 폭력적인 세상에 있다가 마음의 사랑을 품고 그런 거리들이 사랑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친구들이 콘서트를 보고 나서 쓰레기를 다 주워서 정말로 깨끗한 환경이 되기도 하고, 또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서 그렇게 소상공인들이 또 경제 활동이 원활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좋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다 함께 이 세상은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함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잠이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몸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아끼고,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런 건 갖춰야 되는